최근에 미국의 포춘지에서 50대 유망 기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네이버가 33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2개가 뽑혔는데 네이버가 33위이고 셀트리온이 49위입니다. 폴츠는 네이버는 한국 최대의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근 핀테크, 클라우드, 웹툰 등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 집중하며 분기 매출 24% 이상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했습니다. 네이버는 8월 27일에 34만 7천원의 고점을 찍은 후 약 4개월간 하락과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네이버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한 개 종목에만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네이버에 투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은 플랫폼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네이버는 압도적인 역량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들은 향후에도 경쟁자가 나타나기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기존의 산업들을 흡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는 대표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마침 주가가 약 4개월간 충분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매수 추천 영상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매장이나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년 9월 기준 QR코드는 네이버를 통해 3,990만 명이 발급되었고 카카오를 통해 3,260만 명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통해서는 겨우 70만 명이 발급되었습니다. QR코드 발급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향후 오프라인에서 결제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제 시장은 4세대로 나뉩니다. 1세대는 현금, 2세대는 신용카드, 3세대는 QR코드, 그리고 4세대는 암호화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용카드 중심의 2세대에 머물러 있어 향후 3세대의 QR코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발급받은 이 QR코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의 결제 시장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권을 가질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QR코드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중국의 결제 시장은 현재 3세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가지 않아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비트코인 ATM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이 암호화폐의 보급에 적극적인 이유는 결제 방식이 현재 현금 위주의 1세대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을 넘어 곧바로 4세대 결제 방식을 정착시키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도 좋게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의 상장을 앞두고 모멘텀을 받아 한 차례 큰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두 회사의 경영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모든 사업을 직접 하는 저돌적인 스타일입니다. 금융업도 정부로부터 직접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카카오뱅크를 설립했고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여 증권업에 직접 진출했습니다. 이에 반해 네이버는 기존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업에 진출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증권사와 협력하여 네이버 통장이라는 금융상품을 운영합니다. 소비자가 네이버 통장에 돈을 넣으면 미래에셋대우가 이를 굴려 수익금을 이자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미래에셋 캐피탈과 함께 대출 서비스도 개시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입점주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하는데 대출 심사는 네이버가 하고 미래에셋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NF보험 서비스라는 보험 전문 법인을 설립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하는 플랫폼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보험사들과의 마찰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서비스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는 직접 금융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해왔지만 이미 한계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인 영업을 해야 하는데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면 시행착오에 노출되므로 리스크도 있습니다. 또한 IMF나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경제적 위기가 오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금감원에서는 신용대출이 많은 카카오뱅크에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여 신규 마이너스 통장의 개설을 중단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기존 금융기관과 협업을 하는 가운데 수수료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리스크가 없이 안정적인 이윤을 획득합니다. 해당 업이 잘 되건 못 되건 금융위기가 오건 말건 관계없이 수수료는 계속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카카오와 같이 직접 모든 사업을 하는 방식은 리스크를 동반하다 보니 주식시장에서 가치에 할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수수료는 리스크가 없으므로 가치를 할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이버의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M을 통해 많은 엔터테인먼트사를 인수 합병했습니다. 배우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나 공유의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숲과 같은 회사들입니다. 영화 제작사인 월광이나 사나이픽처스도 직접 인수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므로 지배력을 어렵지 않게 확보했지만 수익성 높은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최근에 SM지분을 인수하여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두 회사의 경영 방식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네이버는 이미 성장한 업계 선두의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협업을 통해 컨텐츠 사업을 펼치지만 카카오는 실질적 지배가 가능한 소규모 업체 여러 개를 직접 인수하여 컨텐츠 제작에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업에서와 같은 전략입니다. SM은 이미 검증된 국내 최고의 뮤직 관련 회사입니다. 수준 높은 컨텐츠나 아티스트 그룹을 계속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금융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의 모델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네이버가 낼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증권회사 임원을 지내신 분이 유튜브에 출연하여 네이버에 대해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네이버는 검색 엔진 회사인데 과거에는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했지만 지금은 국내에서도 구글 등의 시장을 잠식당해 비전이 없는 상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엔진 회사가 아닙니다. 네이버는 국내 1위의 검색 엔진 회사일 뿐만 아니라 국내 1위의 이커머스 회사이고 그리고 국내 1위의 테크핀 회사이고 세계 1위의 웹툰 회사이고 일본 및 동남아 선두권의 모바일 플랫폼 업체이고 일본과 동남아의 금융회사이기도 합니다. 검색 엔진은 네이버가 압도적 1위라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이고 인터넷 쇼핑에서도 1위 업체입니다. 혹시 쿠팡이 1위 업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네이버가 매출액 기준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0년 1사분기 기준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매출은 5조 8천억 원이고 쿠팡은 4조 8천억 원입니다. 쓱닷컴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송금 기능을 제외할 경우 네이버 페이가 국내 1위의 테크핀 회사입니다. 송금을 포함할 경우에는 카카오페이가 1등입니다. 이미 웹툰은 네이버가 세계 1위의 업체입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에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남미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10개국에서 1위라고 합니다. 웹툰 사업의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웹툰이 향후 네이버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 확실합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시작한 라인은 일본에서 1위 업체일 뿐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금융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듯이 라인도 일본과 동남아에서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적입니다. 네이버는 글로벌화가 잘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성장합니다. BTS는 2020년 6월 14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방방콘도 라이브라는 관객 없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콘서트는 온라인을 통해 미국, 영국, 중국 등 전 세계 107개국에 라이브로 중계되었습니다. 팬클럽 회원에게는 29,000원, 미가입 회원에게는 39,000원에 티켓을 판매했는데 공연의 최대 동시 접속자는 75만 6,600명이고 최소 22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TS 관련 MD 판매까지 합하면 매출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관계자는 최대 동시 접속자가 75만 6,600명에 달했다는 것은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 공연을
15번 개최한 것과 맞먹는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네이버도 4월과 5월에 비욘드 라이브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SM 소속 뮤지션들과 온라인 유료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SM의 아티스트들의 온라인 콘서트를 라이브로 보여주는 네이버의 인터넷 플랫폼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콘서트 관련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라이브 콘서트 관련 글로벌화된 플랫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국내에서는 독점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보여줄 것이고 해외에서는 라인이나 K-팝 그리고 웹툰과 결합한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계속 만들고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왼쪽은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까지의 기업이고 오른쪽은 국내 시가총액 10위까지의 기업입니다. 사우디아람코는 국영회사이므로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1위부터 7위까지가 모두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5위 안에 한 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플랫폼 기업이 세계적으로 대세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재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멀지 않은 날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5위까지의 기업에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플랫폼 기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은 대세입니다. 감사합니다.